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정재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선배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드 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번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조급하고 졸속적이고 미숙한 국정 운영의 결과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무기 체계로서의 한계,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통상 갈등, 그 심각성, 부지로 선정된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긴급 현안 질의와 답변 과정이 작금의 난국을 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오늘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번 일로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성주 주민들은 물론이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당국에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서 최적의 방안을 다시 찾고자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첫 단추 역할을 이번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폭넓고 다각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국회 차원의 두 가지 엄중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교체와 해임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폭주족이 난폭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정부 시스템 속의 신호와 속도, 차선까지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나만의 속도만 즐기는 폭주족이 주도하는 국정을 보는 듯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국방안보를 매파,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을 둘러보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상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성급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한 이번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방안보 라인 내 매파, 강경파 일변도의 정책 결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더 큰 불안 사태를 자초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대결적 파국 사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듯합니다. 인적 쇄신을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통상 갈등, 국론 분열 사회 갈등, 성주지역 주민 갈등 등 복합적 갈등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시스템이 고장난 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사드 문제를 미국과 재협의할 수 있는 동력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롭게 제공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 나오십시오. 지난 8일 느닷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11일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은 발표 전날인 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드 배치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다라고 밝히면서 일관성 없는 말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일관성 없는 말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 NSC와 NSC 상임위원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NSC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방부와 정부가 이에 따라
공식 발표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정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이며 법적으로는 원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헌법 제91조 1항에는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국내정책 수립에 관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보면 NSC 상임위원회는 NSC가 위임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NSC 내부의 기구일 뿐입니다. 군사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NSC가 다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NSC와 NSC 상임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이 의견을 물으면 조언하는 자문기관일 뿐이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방부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장관, 사드 배치 결정에 참여한 모든 책임있는 사람이 결정 권한이 없는 NSC 뒤에 지금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SC의 역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정책 결정과 관련 사항 또 배치 부지와 관련되는 그 두 가지 사항이 배치 부지는 공동실무단의 건의와 양국 장관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지는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관련해서는 NSC는 정책 결정 절차상에 소위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것이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고 외교나 경제나 여러 그러한 범정부 부처가 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SC는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 결정을 공식 발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NSC의 소위 자문 기능이라고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NSC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발표한 그러면 것입니다. 발표를 NSC에서 결정했다고 왜 발표를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저희가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7월 7일 날 NSC 회의 상임위원회 열리긴 열렸습니까? 예, 열렸습니다. 몇 시에 열렸습니까? 오전에 열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네.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처리 과정, 최근에 자본학충 펀드 관련해서 서별관 회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 헌법도 법률도 아랑하지 않고 컴컴하게 결정하고 있는 이런 불투명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번 결정을 이 정부가 좋아하는 국정교과서에 나중에 역사 기록에 누가 결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결정한 걸로 이렇게 기록됩니까? 아니면 NSC가 결정한 걸로 기록됩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NSC는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고 NSC는 결정 절차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하고 협의하여 그것을 대통령께 품신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결정해서 발표했다라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국무총리님 좀 나와주십시오. 사드 배치는 국정 전반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안보는 물론이고 외교, 통상, 환경과 안전, 지방자치 등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4개월 이상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조차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서 면밀한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십시오. 2014년 사드 배치를 완료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우리와는 다른 절차를 잘 거쳐왔습니다. 2013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합의한 일본은 예정 부지의 방위성 차관을 급파해서 예정 부지입니다. 교토시장의 수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의 환경조사와 무려 15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배치 지역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위 배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정해져야 그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주민들과의 양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주민 합의를 통해 국책사업 관련해서 많은 결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계속 점검하고 계시죠?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총괄했던 당시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때는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장관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가 각급 회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실장이 주재하는 상황평가회의를 총 78차례나 열어서 추진계획을 점검 관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정부 발의를 통해서 해서 국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방적이고 주민들의 불만만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가 내일 당장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급하고 졸속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통상적으로 갈등 사안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들을 밟습니다. 과거 정부에도 그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 도발 그리고 핵 미사일 반복된 발사 그게 이 금년 들어와서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고 다만 이게 이제 의원 잘 아시다시피 국방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기 어려워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직후에 바로 물론 발표 전에도 국회나 또 필요한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방금 그런 국방 정책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발표 전에 미리 말씀은 드렸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갈등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 설득과 지원 대책 등등을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주무부처는 국방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 범정부적으로 여러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방안보라인의 매파들이, 강경파들이 브레이크 없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군인 출신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군인 출신들이 주도하는 대민 사업은 빵점입니다.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민간인들을 대합니다. 이 복잡다단한 결정을 군인 출신들에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 국방과 안보라인의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 군인들에 대해서,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한다, 매파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강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안위를 지키려고 그러면 강하고 또 담대하고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폭넓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실도 관여하고 아까 NSC도 마찬가지로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 안전 안위와 관련된 직결된 국방 정책상의 문제에 관해서 미리 알려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발표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양해도 구하고 국민들에게 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국방부 장관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국민 혈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장관, 사드 한 개 포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미사일을 포함해서 약 1조 5천억 상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고 결국은 추가 배치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사드를 몇 개 포대나 더 들여올 생각이십니까? 현재 사드를 들여올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브리킹스 연구소 아시죠? 예,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미동맹평론 2016년 7월호를 보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 기고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무기, 시스템 등 방위산업 물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미국 방위물품 구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드도 이러한이 아닐까요? 미국의 군수를 한국에 강매하는 이런 과정 아닌가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한 그런 우려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무기체계나 장비를 사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관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 자체가 적의 낮은 고도 짧은 거리로 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군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려서 사드 문제를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더 우리가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저희가 군사적으로 말씀드린 것과도 배치되는 그런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사드를 추가 구입은 안 하겠다는 약속으로 들어도 되겠죠. 저희가 그것을 군사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더 이상 현재로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SCM 했습니까? 10월에 합니다. 여기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또 나오겠죠.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단위로 총액제로 한미 간에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이후에나 방위 분담 협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 무기 한국에 팔아먹는 이런 전략이 깔려있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님의 그 걱정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무기 체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무기의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외적으로 흑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내내적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동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그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주도해야 합니다. 현재 대체하기로 한 사드 체계는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어떤 점도 확정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내외적 새로운 분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사드 백지 상태에서 차분하게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